예, 안녕하십니까.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 인권운동가 박래군의 한국현대사 인권기행. 예, 박래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달에는 세월호 참사 현장을 돌아봤고요. 이번에는 5.18 현장을 돌아볼 차례입니다. 5월이니까 광주 5.18 현장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 이 책에는 5.18 현장을 두 꼭지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광주 그 항쟁 유적지 이곳을 두 번에 나눠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에는 광주 5.18, 그러니까 1980년 5월에 1980년 5월에 광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대강 훑어보자. 기성세대들은 전 5.18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많이 듣기도 하고, 광주 청문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이제 들어봐서 많이 아실 텐데, 젊은 세대들은 사실 80년 5.18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대별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대강 이렇게 훑어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배경 지식을 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광주 유적지를 두 번에 걸쳐서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총 세 번에 걸쳐서 5.18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아시는 분들도 이런 게 있었지 하면서 다시 한번 환기하는 차원에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18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8년 동안 박정희 독재가 있었고요. 막판에는 유신 독재가 쭉 진행이 되면서 온갖 폭압과 인권 침해, 인권 유진 이런 게 계속 진행이 됐었던 거잖아요. 무리하게 그런 독재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1979년에 박정희 정권이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당시 이제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죠. 신민당 총재를 제명하고 그런 거에 항의해서 부마항쟁이 일어났었고, 그게 1979년 10월이거든요. 부마항쟁이 일어난 것을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 강경 진압하려고 했던 차지철과 같은 사람이 있었고, 그랬다가는 엄청난 희생자가 일어날 거다,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김재규는 거기에 반대했었고, 하지만 박정희는 차지철 쪽으로 강경 진압 쪽으로 기울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김재규가 총으로 박정희를 암살하면서 이게 유신 독재가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게 1979년 10월 26일이었던 거죠. 10월 26일 갑자기 유신 독재가 막을 내리고 난 다음에 민주화의 봄이 이제 찾아오려고 할 때 당시 전두환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게 79년 12.22 쿠데타였습니다. 그래서 체계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이제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1980년 봄이 되니까 서울의 봄이라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학내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들을 계속 하게 되고, 당시 비상계엄을 갖다 해제하라고 그러고, 당시 그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하는 구호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권 인사들이 또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러면서 서울의 봄이 있었고요. 80년 5월 15일에 서울에서 10만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서울역에서 엄청난 시위를 좀 벌이게 됐었던 거죠. 자, 이랬을 때 대학생들이 우리의 힘을 보여줬으니까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정부의 대답을 기다리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군부는, 전두환 세력은 거기서 그대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강공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 5월 17일 자정을 기해서 김대중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갖다가 예비 검속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김대중 내란 사건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화여대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하던 전국 총학생회장들도 연행해가고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 전에 이렇게 신군부 전두환 세력이 비상계엄을 확대하면서 다시 이제 그 집권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그러기 직전에 광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렇게 많은 대학생들과 광주 지역의 대학생들과 교수들과 시민들이 전남도청과 분수대 앞에서 여기 민주화 대성회, 민족민주 대성회 이런 거를 개최하고 이제 그랬던 겁니다. 2만 명이나 모였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당시 민주화에 대한 요구들을 갖다가 결집시켜내고 그랬었던 거고, 이때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건현의 그 명연설은 지금도 이렇게 회자될 정도로, 광주 시민들한테 회자될 정도로 아주 명연설을 하기도 했었던 거고요. 여기에 광주의 이제 그 대학 교수들도 함께 이제 동참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자, 5월 15일 날 이게 이제 있었던 거고요. 그때 이제 전남대 총학생회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언제고 전두환 세력이 비상계엄을 갖다가 확대를 하면서
군부 쿠데타를 다시 일으키면서 집권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게 예상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조치가 내려지면 그날 아침에 전남대 앞에 정문 앞에 다 모이기로 약속이 돼 있었던 겁니다. 다른 학교들도 그런 약속이 돼 있었다는데 실제로 이렇게 결집했던 거는 전남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월 18일 아침에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비상계엄을 갖다 해제하라는 시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경찰들이 이 대학생들 시위 진압하던 그 양상이 예전과 너무 달랐던 겁니다. 아주 학생들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군봉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해서 피투성이가 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막 돌멩이를 던지면서 막 저항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학생들이 쫓기면서 이제 시내로 이제 돌아오게 되고 막 그러는데 학생들이 뭐 거기에 하천에 빠지고 그랬는데 그거 쫓아가서 또 이렇게 그냥 강경 진압하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하고 합세해서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합세해서 완전 그 시위를 계속하게 되니까 경찰들이 밀리게 됩니다. 그러자 계엄군들이 이미 이제 광주 시내에 들어왔던 계엄군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시내에 진출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곳곳에서 이제 이 폭력적인 진압들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 이견 5.18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진 중에 하나잖아요. 저렇게 이제 아무 저항 의지도 없는 저 학생의 머리를 갖다가 저 곤봉으로 저렇게 내리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여기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 계엄군한테 끌려가는 남편을 갖다가 지금 안쓰럽게 쫓아가면서 이 부인이 그 손수로 닦아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여성도 그 아내 되시는 분들도 벌써 얼굴에 피가 낭자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피 터지게 막 이렇게 피 터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우리나라 군인이 우리나라 국민한테 저럴 수 있느냐. 광주 시민들이 이제 분노한 겁니다. 이럴 수는 없다. 이게 백주대낮에 이게 우리나라 군인이 우리나라를 죽이는 일이 이게 있을 수 있느냐. 라면서 이제 시민들이 정말 대학생들과 같이 항의하고 이제 그러면서 큰 항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5월 18일, 5월 19일 5월 20일, 5월 21일 이때까지 시민들이 계속 광주 금남로에 있는 광주 도청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광주역에서 모여서 시위해서 가고 공영터미널 쪽에서 시위해서 가고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다가 공영터미널 쪽에서 그 시신 두가 발견이 돼요. 아주 처참하게 잔인하게 학살당한 그 시민의 그런 시신을 거기 니아카에다가 끌고 시민들이 이제 쭉 금남로 쪽으로 끌고 오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붙은 거예요. 붙어갖고 쭉 오면서 엄청나게 큰 인파가 여기 결집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 5월 19일 밤에 무등 경기장에서 버스 운전사들이 광주 시내 버스 운전사들이 버스를 갖고 쭉 행진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을 합세하는 거죠. 그때까지 계엄군들이 엄청나게 이제 그 잔인하게 이제 사람 시민들 쫓아가면서 막 그 폭력을 행사하고 이랬었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기에 이제 그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그런 버스 기사들이 이제 버스를 또 갖고 있는 행진에 들어오고 택시 기사들도 택시를 몰고 또 행진에 들어오고 하면서 이게 전 시민의 그런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 시민들과 계엄군과의 싸움이 되면서 항쟁이 이제 발전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매일 같이 이렇게 이제 시민들과 계엄군이 이렇게 이제 맞부딪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쫓기던 시민들은 나중에 이제 계속 왜곡 보도만 일삼는 광주 MBC 거기 이제 건물도 불사르기도 하고 세무서 거기도 불지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항쟁이 막 발전해가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보이십니다. 그러자 5월 21일 정오를 기해서 발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헬기에서도 총을 쏘고 여기 이제 계엄군들이 이제 발사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막 이렇게 그런 과정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러자 이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희생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니까 계엄군이 일시적으로 시 외곽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시 외곽으로 이제 철수하는데 이거 지금 전두환 세력들은 이 당시에 이제 헬기 사격은 없었다라고 하지만 여기 이게 지금 보이는 요것이 이제 전일 빌딩이거든요. 여기가 여기 보면 이게 헬기가 떠 있잖아요. 헬기가 떠 있고 여기서 막 사람들 향해서 총을 쐈다. 라고 하는 이 목격자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목격자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전두환이나 이런 사람들은 헬기 기총 사격은 없었다라고 하는데 전일 빌딩에 가서 보면 헬기 기총 사격했던 그 탄원들이 발견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5월 21일 오후에 슬그머니 도청을 비우고 계엄군이 시 외곽으로 철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후퇴를 하는 거지 여기 아예 포기한 건 아니거든요. 자, 이제 그러자 5월 21일 저녁 때부터 이제 시민들이 전남도청과 금남로를 장악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해방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은 이제 이 시내에서 너무 많은 끔찍한 학살들이 이제 벌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자발적으로 이게 무장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쪽에 화순이라든지 나주라든지 목포까지 쭉 나가서 거기 이제 예비군 무기고 같은 것들을 털어서 진짜 무장을 해요. 자발적으로 무장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광주공원에 모여서 조를 짜가지고 또 사격훈련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민들이 아무리 훈련을 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잘 훈련된 계엄군하고 맞서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여기 시민군들 중에는 당시 고등학생들 이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도 이제 포함되어 있으니까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이라면 사격 훈련도 했었고 뭐 이거 전투 하는 이런 훈련도 돼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울분에 차가지고 그 분노에 차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게 총을 들고 이제 시민군으로 이제 나서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럴 때, 그래서 5월 21일 저녁 때서부터 5월 27일 새벽까지는 계엄군이 물러간 광주가 된 거예요. 해방구가 된 겁니다. 그러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서로 먹을 것을 나누고 그리고 피도 나누고 뭐 이러면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대동세상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대인시장 그리고 양동시장 이런 곳에서 상인들이 밥을 해가지고 저렇게 큰 대야에다가 밥을 막 비벼갖고 주먹밥을 만들어서 시민군한테 막 나눠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광주 기독병원일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병원에 이제 워낙 피가 모자라니까 부상자들이 많이 생겨서 이게 피가 모자라니까 사람들이 그냥 줄을 쫙 서서 이게 헌혈을 하고 저 그랬어요. 그 박금이라고 하는 그 여고생이 그러니까 계엄군이 물러가기 전에 여기 이제 기독병원에 가서 헌혈하고 돌아가다가 총 맞아 죽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민들이 이제 피가 남을 정도로 이렇게 헌혈을 하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즉석에서 이런 바자회도 만들고 하면서 시민들이 서로 갖고 있었던 물품들 내놓고 해서 서로 나눠 쓰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들이 되면 다른 나라에서는 약탈이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도둑질도 엄청나게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광주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쳐주고 하는 이런 모습에 그런 공동체가 꽃피었던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주먹밥이라고 하는 그걸로 이게 좀 그걸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주먹밥 나누는 행사들을 5.18 때 이제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때의 광주를 우리가 기억을 하자. 이게 계엄군의 학살을 물리친 그런 시민들, 그 시민들이 서로 갖고 있었던 것들을 나누면서 피도 나누고 밥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고 이랬던 것. 근데 이미 여기는 그 외부로부터 다 고립됐던 곳이거든요. 외곽에는 계엄군들이 다 철통같이 봉쇄를 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립됐던 이런 곳이었고, 외부로부터 이제 물자도 다 안 들어오고 또 외부의 이 광주의 소식이 전혀 나가지를 않고 언론들에서는 좀 폭도들이 이제 난동을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왜곡 보도하고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이랬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민들은 뭐 한 오후 3시 이렇게 되면 여기 전남도청 분수대 앞에 다 모여들어서 당시의 상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투사해보를 만들어서 같이 보기도 하고 상황들을 공유하고 그래서 연설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물분들도 토로하고 뭐 이렇게 했던 집회도 해나가고 그러면서 광주를 끝까지 지키자라고 하는 의지들을 다지고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엄군은 호시탐탐 다시 광주 시내로 진격할 그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은 저쪽에 이제 농성동 쪽에 넘어오는 이제 계엄군의 이제 장갑차를 찍은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계엄군들은 5월 25일, 그러니까 5월 27일 날 새벽에 이제 도청이 함락당하거든요. 계엄군들한테. 이 전부터 이제 이렇게 시내로 진출하고 하면서 점점점 포위망을 좁혀 들어오고 있었던 이런 상황입니다. 저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당시 수습대책위원회 쪽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직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죽음의 행진을 통해서 들어가서 저걸 막아내기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군들은 5월 27일 새벽에 광주 시내로 진출을 했고, 그리고 그 새벽에 마지막까지 광주를 지켰던, 도청을 지키던 그런 사람들을 사살하고 진압을 했습니다. 그때 광주가 진압이 될 때, 도청이 진압이 될 때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5월 26일 밤에 당시 지도부 대변인을 맡았던 윤상원 씨는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가
죽을지 몰라도 여기 끝까지 사수하자. 그래야 이후에 민주주의가 다시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고등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을 등 떠밀어서 내보냈습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너희들은 살아서 역사의 증인이 돼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싸우다 죽어갔는지 해서 너희들이 증언을 산 증인이 된다고 하면서 등을 떠밀고 이렇게 내보내게 되죠. 그때 진짜 고등학생들이었던 저기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까지 있겠다고 하는데도 뭐 이렇게 억지로 이제 끌려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를 나오고 탈출하고 이제 그랬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5.18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잡혀가가지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자, 이제 5.18이 끝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청에서도 이제 수십 명이 죽고 그것도 수십 명이 또 이제 또 체포되고 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고통이 이제 또 항쟁은 끝났지만 고통이 계속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 사진은 당시 이제 독일 슈피겔지에 실렸던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이 광주 5.18을 세계에 알리는 데 대표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여기 영정사진의 저분은 조사천이라고 하는 분이고 5.18 때 희생됐던 분이에요. 망월동에 안장할 때 상복을 입은 저 4살인가 5살이가 된 그 아들이 아빠의 영정을 들고 있는 저 사진이 세계인들에 많이 울렸던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망월동에 이제 망월동 묘역에 안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도 이제 5.18 묘역에 가서 보면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젊은 고등학생들 이렇게 많고 이런 아이들까지도 학살당한 거죠. 뭐 7살짜리도 학살당하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상복 입고 이렇게 이제 부모가 돌아가셨나 보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안장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고요. 아래 사진은 이제 망월동 묘역입니다. 망월동 구묘역을 보여주고 여기 망월동 묘역에다가 이렇게 서둘러서 안장을 했었던 거는 망월동이 좀 시내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못하는 곳에다가 그때 한 200 몇 구를 갖다가 그때 한꺼번에 이제 안장을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계속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이 묘역을 해체하려고 별별 가진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강제로 이장시키기도 하고 또 회의에서 이장시키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시민들이 그걸 지켜냈고 거기가 민주화 성지가 됐고 나중에 이제 국립묘지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980년 5월 18일서부터 5월 27일까지 열흘 동안 사망자가 163명이 나왔습니다. 이 사망자 중에 상당 부분은 총상 그리고 자상입니다. 자상은 뭐냐면 칼로 찔러 죽였다는 거죠. 아주 처참합니다. 아주 칼라 사진을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끔찍해서 제대로 볼 수가 없을 정도죠. 지금 오늘 그런 사진은 하나도 안 썼는데요. 그렇게 저기 했었고요. 그리고 행방불명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람은 66명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도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까지 해서 166명이라는 설도 있고 아니면 안매장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하고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뒤에 사망자가 100명이 넘어요. 이게 2009년도의 통계거든요. 그 뒤에 이제 더 늘어났겠죠. 그 당시에 부상자가 3,139명, 구속되고 구금됐던 피해자가 1,589명. 그래서 도합 5,189명이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보이는 피해입니다. 보이지 않는 피해는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서야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여성들이 성폭력 당한 것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농마주의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행방이 묘연하거든요. 이런 사람들까지 보면 더 많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 광주 시민들 전체가 다 피해자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때 그 공포에 떨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매년 5월이면 당시에 고통을 잊기 위해서 뭐 소주를 이렇게 먹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달이면 소주 소비량이 왕창 늘어난다고 그러거든요. 이럴 정도로 지금도 그런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데 더욱 고통스러운 거는 가해자들이 자기의 범죄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리고 도리어 당시 5.18 항쟁을 왜곡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때는 임을 위한 행진곡 그 노래도 부르지 못하게 그러고 그랬었잖아요. 이런 게 지금의 5.18의 현실입니다. 아직도 진상이 다 규명되지 않아서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다시 가동이 돼서 진상규명 작업들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책에서 5.18 현장을 2번에 걸쳐서 소개하기 전에 당시 1980년 5월에 광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정말 요약해서 대강 이렇게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5.18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5.18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드리고자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5.18 현장을 2번에 걸쳐서 이렇게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